원피스를 포함 모든 만화는 항상 주인공 시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니코 로빈의 시점으로 보는 원피스의 무서운 세계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코 로빈은 30년 전 웨스트블루의 고고학자의 성지 오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니코 올비아는 2살인 로빈을 두고 포네그리프를 탐색을 하러 떠나였고, 로빈은 2살 때부터 외삼촌과 지내게 되었는데요. 로빈은 외삼촌의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하녀처럼 지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나이부터 이미 노예처럼 지내온 것인데요. 게다가 어떻게 먹은 것인지 꽃꽃 열매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외톨이로 자라왔습니다. 로빈은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지만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오하라의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고고학 공부를 하였는데요. 고고학자인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8살 나이에 박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구박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겠네요. 이제 학자로 인정받은 로빈은 다른 학자들과 함께 포네그리프를 연구하고 싶어 하였는데요. 어머니와 같이 포네그리프를 연구하고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싶어 하지만 고고학자의 대장급 인물 클로버 박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빈 입장에서는 이제 학자놈들까지 나를 따돌리는구나 싶었을 텐데요. 실망한 로빈은 해변을 산책하던 중 해군 중장 하그왈 디 사우로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어린아이였다면 무서워 도망을 쳤을 텐데요. 꽃꽃 열매를 먹어 괴물 취급을 당하던 로빈은 무서운 게 없었나 보네요.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우로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잘 지내던 사우로가 뗏목을 완성하여 섬을 떠나려 하기 전 로빈은 자신의 어머니는 고고학자이고 100년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그제서야 사우로는 세계 정부가 학자들을 몰살하려고 자신을 오하라에 떠밀려 보냈다는 것을 눈치챘는데요. 로빈과 친해진 사우로는 학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 정부가 덮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이 섬에 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주네요. 본 적도 없는 엄마가 방문한다고 하였으나 섬이 곧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니코 로빈은 일단 어머니를 보러 달려갑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로빈은 어머니를 찾는데요. 이를 본 클로버 박사는 어서 피난선에 타라고 말하지만 로빈은 이를 거부하고 어머니를 다시 찾습니다. 결국 CP9 장관 스펜다인이 버스터콜을 발동하고 도서관은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 스펜다인이 끌고 온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로 직감한 로빈은 엄마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로빈에게 피해가 갈까 올비아는 아니라 말하지만 인생 쓴맛을 겪을 만큼 겪은 로빈은 아니란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가 되었고 포네그리프도 읽을 줄 안다 말하며 정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버스트콜로 포격이 시작되며 엄마와 짧은 만남이 끝나며 올비아는 사우로에게 로빈을 맡기고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나게 암울한 인생을 살아온 어린 로빈이었는데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게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사우로는 피난선에 로빈을 태우려 하지만 스펜다인의 방해로 승선하지 못하고 여러 학자들이 타고 있던 피난선도 사카즈키에 의해서 격침이 되고 맙니다. 이 상황에 쿠장까지 로빈을 잡기 위해 사우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유일한 친구였던 사우로가 얼어붙으며 언젠가 널 지켜줄 동료가 나타날 거라 말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쿠자는 자신의 친구였던 사우로의 뜻을 헤아려 로빈을 도망치도록 해줍니다. 처음 생긴 친구 사우로와 만난 지 얼마 안 된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자신을 챙겨주던 고고학자들도 모두 죽고 혼자서 외딴 섬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후 세계 정부에 의해 8살 나이에 현상수배범이 되었으며 현상금은 7,900만 벨이었습니다. 현상수배범이 된 로빈은 혼자서 떳떳하게 살아보려 하였으나 자신의 수배 금액을 노린 어른들로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였는데요. 결국 암흑가 쪽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어둠의 조직들마저 로빈을 노리는 세계 정부에 의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뒷세계에서마저 재앙 덩어리로 인식이 되고 맙니다. 로빈은 포네그리프를 찾아 역사를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갔는데요. 거기서 고대병기를 찾고 있는 왕아칠무의 크로코다일이 로빈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 로빈은 24살이었습니다. 바로 그 워크사에 4년 동안 크로코다일의 파트너로 있던 로빈은 알라바스타를 구하러 온 밀짚모자 일당과 만나게 되는데요. 뒤에 일족에 호기심을 가지며 크로코다일에게 당한 루피를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로빈은 결국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고 플루톤의 위치를 알아낸 것 같지만 크로코다일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가슴에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치명상을 피하며 살아남은 로빈은 갈 곳이 없으며 뒤에 일족에게 흥미가 생겨서인지 고잉메리호에 숨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루피에게 자신을 살려냈으니 책임지라 하며 밀짚모자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늘섬 여행을 같이 하며 마지막에 골드로저 포네그리프에 남긴 글을 읽게 되는데요. 거기서 역사의 진실인 리오 포네그리프는 하나의 비석이 아닌 여러 개의 포네그리프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라프텔로 향해야 자신의 꿈이 완성된다는 걸 깨달은 로빈은 다시 결심을 하며 역사를 알아보려 합니다. 암흑의 인생을 살던 로빈에게도 밀짚모자 일당과 좋은 시간이 생기는 듯 했으나 다시 암흑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하늘섬을 떠나 처음으로 도착한 롱링롱랜드에서 여독을 풀고 있었던 밀짚모자 일당 앞에 느닷없이 해군 대장 쿠잔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악몽 그 자체인 쿠잔의 등장에 로빈은 몸의 떨림을 주체하지 못하고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여지껏
본 적 없는 로빈의 동료의 밀짚모자 일당은 이 둘 사이에 범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알아채고 쿠자는 배신으로 점철된 로빈의 과거를 폭로하면서 그녀를 몰아붙이고 맙니다. 로빈은 쿠잔이 자신이 몸을 담았던 조직들이 모조리 괴멸했다는 사실까지 꺼내자 참지 못하고 쿠잔을 공격하였는데요. 자연계 악마의 열매인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자인 쿠잔에게 로빈의 능력은 통하지 않았고 도리어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에 당해서 얼어붙고 맙니다. 이후 쿠잔은 죽을 생각으로 홀로 자신에게 달려든 루피를 제압만 하고 롱링롱랜드를 떠났지만 이제 더 이상 로빈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는지 워터 세븐에서 암약 중인 CP9에게 버스터 콜 발동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하라의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로빈은 루피 일행이 전멸의 위기가 연거푸 발생한다면 이제야 겨우 만난 마음을 허락하는 동료들도 자신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버릴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싹 트였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워터 세븐에서 CP9이 버스터 콜 발동 권한으로 로빈을 압박하였습니다. 로빈은 결국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설령 자신의 손으로 고대병기가 부활해서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고 하더라도 세계 정부의 공격에서 동료들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일당을 배반하고 방패막이로 삼았다면 세계 정부의 소나귀에서 달아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의 로빈은 토막나 버린 꿈을 구해주는 지금의 동료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고 말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빈의 생각과 달리 밀짚모자 일당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최고 권력 세계 정부와의 싸움을 불사하고 애니에스 로비로 향하였는데요. 로비는 일당의 도움을 거부하고 아예 루피를 보며 난 이제 죽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피는 죽어도 되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곁에서 하라고 일갈하였는데요. 루피는 로빈의 적이 누군지 알겠다면서 세계 정부의 깃발을 불태워서 세계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빈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아직 너의 입에서 듣지 못했어.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줄 동료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자신도 바다에 데려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오르가 말하였던 진짜 동료를 얻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빈은 진심으로 동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로빈은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고 돌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추태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일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밀짚모자 일당은 CP9 전원을 쓰러뜨리고 로빈을 구출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오하라에서와는 달리 구남의 포화가 애니에스 로빈을 뒤덮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로빈은 더 이상 버스터 콜의 공포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로빈은 어린 시절부터 어두운 과거와 떨어지게 되었네요.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들은 갈라지며 로빈도 어디론가 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로빈이 떨어진 곳은 이스트 블루의 테킬라 울프였습니다. 그곳은 세계 정부가 각국에서 끌려온 범죄자들과 미가맹 국가의 국민들을 노예로 동원해서 무려 700년 동안이나 섬과 섬을 잇는 거대한 다리를 만드는 다리 위의 나라였습니다. 또 혼자 남게 된 로빈은 졸지의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멋진 손놀림으로 수갑의 열쇠를 구해서 도주하는 중에 그녀를 구하러 온 혁명군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로빈은 혁명군과 얽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보입니다. 알고 보니 혁명군은 세계와 싸운 오하라의 유일한 생존자 로빈을 혁명의 등불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루피의 아버지인 총사령관 몽키 디드래곤의 명령으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줄곧 찾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안 로빈은 야릇한 운명이라며 미소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혁명군은 로빈에게 드래곤을 만나달라고 부탁하지만 정상전쟁의 소식을 접한 로빈은 한시라도 빨리 샤본디 제도에 돌아가기 위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동료가 있으니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이네요. 그러다가 루피의 메시지를 보고 드래곤의 곁에서 세계의 흐름에 몸을 던지면 조금은 더 강해질까라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혁명군의 본거지 바르티고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로빈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더 빨리 자신을 만나러 오지 그랬냐고 핀잔을 주어서 혁명군 간부 중 한 사람이 진땀을 흘리며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과거 힘들었던 모습 또 이제는 웃어 넘길 정도의 믿음 있는 동료를 얻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밀짚모자 해적단의 진짜 선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로빈은 포네그리프를 읽고 2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카이도우 편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카이도우 간부 토비로포 핵심 인물의 허리를 꺾어버린 것인데요. 여기서 로빈은 꽃꽃열매 각성을 한 것인지 본체가 악마화하여 거대화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비로포의 허리를 꺾어버리고 루피가 사왕의 자리에 오르자 로빈의 현상금 또한 더 올랐는데요. 현재 현상금은 9억 3천만 베리입니다. 강해짐과 동시에 포네그리프를 읽고 세계 정부의 역사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높은 현상금이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빈은 원피스에서 고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몇이 안 되는 인물이며 밀짚모자 일당의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참담하며 거지 같은 과거를 지울 수 있을 만큼 좋은 동료를 얻은 로빈은 원피스 마지막 화까지 등장하게 될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